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과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의 관람 철회 요청에도 건국전쟁 2를 보러 온 겁니다.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그려 역사 왜곡 비판을 받는 영화입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자위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립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장 대표는 용기 있는 해석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할 때 지지층도 돌아올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허개인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선 단절한다고 해서 단절될 상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내에선 걱정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며 우클릭만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추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추석. 네.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 4.3으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굉장히 우리 사회 비극이죠. 네. 그런데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도들에 의해 발생한 폭동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 2를 장동혁과 주진우가 관람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야, 추석에는 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야. 그렇죠. 근데 제주도는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럼요. 너무 슬픈 날인데 이때 이런 영화를 보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 장동혁은요. 선거철이 되면 또 제주 도민들 제주 4.3 관련해서 위로를 또 해요. 아, 말이 또 달라요? 또 달라. 나는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이제는 제발 제주 도민 여러분 그만 좀 속자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속아야 돼. 그만. 지난번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 직전 3월에 장동혁이가 제주 도민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당에서 4.3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 도당과 제주 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절해놓고 이제 이번 추석에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요. 4.3 사건 같은 경우 이미 국가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는데 이승만을 무용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4.3에 대해서 거짓던,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의 무슨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인 학살이거든요. 네. 실제로 군과 경찰이 당시의 군과 경찰이 그렇죠. 민간인 국가폭력이죠. 그렇죠. 국가폭력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희생자들을 다 보상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주장, 장동혁 근데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말이 다 바뀌잖아요. 총선 때는 표가 필요하니까 가서 아부하듯이 얘기하고 그렇지. 이제는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니까 4.3을 공격해대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까? 정치 그만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너무하네. 심각해. 저는 장동혁의 저 두 얼굴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정말 속이 막 이렇게 안 좋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심정인데 역사를 가지고 정치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결국엔 표되는 거를 다 하겠다라면서 또 작년에는 또 엉뚱한 또 이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하나는
그 4.3에 관련해서 이제 남노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이것도 이중적인 게 남노당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렇게 띄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좀 하나만 해야 되는데 표가 필요할 때는 제주도 가서 또 표 달라 그러고 그렇죠. 또 뒤에 와서는 추석 때 저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역사를 정치한다는 건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행태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악의 정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윤석열 3년 동안에 얼마나 쓸데없는 게 있었습니까? 이념 전쟁, 네. 뭐 건국절, 홍범도 그게 2024년, 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장동혁도 이제 와서 이념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본인의 부실한 지지 기반이 탄로날까봐 이 구구들의 표라도 공고하게 모아보려고 하는 저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나갔잖아요. 이게 국가 폭력이라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와가지고 학계에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심판 꼭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제주 4.3이 국가의 날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2000년대부터 근데 법안도 발의되고 네. 이미 역사적인 규명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증거가 많이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다 해결이 된 그래서 문제죠. 하나 더 얘기하면 4.3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5.18도 마찬가지잖아요. 5.18에서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4.3은 아직까지 기념일로 지정되고 보상을 하고 있지만 왜곡하거나 거짓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네. 장동혁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처벌법 만들면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인간들에 대해서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처벌에 앞서서 정치적으로 빨리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퇴출을 빨리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맞아. 그건 역사 왜곡이 필요하다는 말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저래놓고 또 선거가 되면은 마치 본인이 위로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난 역겹다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역사의 다양성도 웃긴 얘기인 게 뭐냐면요. 저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맞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정치인이잖아요. 왜 역사를 정치화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논리대로 하면 지금 윤석열의 내란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반헌법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도 봤습니다 이 영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는 진짜 이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자,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돼. 해악이 너무 커.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됐죠. 네. 저희가 이 부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무비자 입국 시 최대 15일간 국내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한 건데 지금 이 덕분에 지금 경제 내수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서 중국 혐오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네. 2023년 3월에 윤석열의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를 지시를 하고요. 네. 같은 해 27일 날 주진우는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글을 올리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부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발표로 시행이 된 거예요. 네. 여기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어디 하면서? 2024년 3월입니다. 아, 2024년 3월. 네. 자, 주진우에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저 때 아주 난리 났거든요. 와, 우리 부산이 이제 살아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산 이제 살아납니다. 주진우 내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부산 일어나입시다. 난리 쳤지. 네. 불과 얼마 전이야. 자기 장사한 거죠 또. 예. 네. 그런데 지금 주진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 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된다. 아니 자기가 해냈다. 야, 그리고요. 그리고 나는 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 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짜. 아, 너무 뻔뻔한 거 너무 아니야? 심해. 아니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그러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는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산 경제 살아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전면 처리하라고요? 이제 부산 그럼 요 말은 주진우 말을 받아서 네.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하면 제발 이제는 부산 경제 좀 망가뜨립시다. 그런 논리가 맞지. 그런 논리잖아. 그런 논리가 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안을 본인들이 만들고 한습 있고 확대할 때 본인 말처럼 불법 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와서 정부 바뀌니까 뭐 우리 정부 때 중국인 들어와서 경제 조금 살아나는 것이 배 아파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심판해야 돼? 국민의힘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했을 때처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국민의힘이 이중적인 저 모순된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동혁이 아까 역사를 가지고 정치적 이익으로 썼는데 주진우는 역사도 이용하고 또 외교 안보까지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 앞에 표가 필요할 때는 작년처럼 얘기하고 또 올해는 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장동혁 대표는 그 극우 표몰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진우는 방탄 표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네.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의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인 싫어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혐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치 중국인은 곧 범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치인이 나서서 이렇게 조장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기준으로 내국인의 범죄율 2.36%고 중국인의 범죄율이 1.65%로 중국인의 범죄율이 더 낮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거 비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많지. 많은 중에서 몇 명이 범죄 저질렀냐. 중국인 적은 중에서 범죄 몇 명 저질렀냐. 비율로 봐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중국인은 무조건 들어오면 다 범죄 저지른다. 이것도 사실관계 맞지 않다고. 그리고 중국인이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면 바로 처벌해야죠. 그렇죠. 당연하지. 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게 저게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게 걱정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 여행 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 국민들의 또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말 혐오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국민들에 주진우는 대한 반드시 피해, 퇴출해야 되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인기 변호사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 있는데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상호적인 거잖아요. 상호주의죠. 물론 이제 당연히 대통령께서 잘 그걸 맡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역지사지 생각을 해봐야지. 예. 뭐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수교 맺고 나서 92년도부터 2024년까지 910조를 대중 무역으로 벌어들였어요.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혐중 이미지가 커지면서 2년 연속 적자예요. 네. 아니, 우리 관광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휴 되면 다 해외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관광 수요를 중국인들이 와서 메꿔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수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막 집회를 하고 혐한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이 이야기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고 네, 얼마나 무비자 칭찬을 입국을 내가 법사위에 와서 이뤄냈다. 부산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로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당시에는 한시적인 거라서 찬성했던 건데 지금 입장 바꿨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죠. 오늘 오전에 국감 대책회의를 하면서 중국인들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요. 중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3대 쇼핑 중이다. 그 쇼핑이 뭐냐면 의료 쇼핑, 부동산 쇼핑, 여기에 선거 쇼핑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3대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들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의료 쇼핑 얘기하면서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보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니라고 실제로 중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다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사실 아니에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실관계를 아주 무시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부 시위대들이 협중 얘기하고 뭐 밖에 요새 뭐 명동 대림동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시위들 우리가 전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올라탔어요. 완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극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정치적인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무슨 행안부에서 회의 같은 것을 했을 때 이 밑에서 민원 같은 걸 취합하다 보면 이 중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게 혈세고 외국인들이 혜택 누리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적자였지만 작년부터는 또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팩트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반사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싫어하고 이런 일정의 이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구하는 나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면세점이 딸린 쇼핑몰을 잠깐 들렸다 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중국인 그 관광객들이. 거기는 엄청 호재인 거예요. 상인분들한테. 근데 이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야 돈을 벌든 말든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왜곡하면서까지도. 2024년도 총선 때 태영호 의원이 구로에 출마했어요. 맞아요. 태영호 의원 현수막을 중국어로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중국적을 어쩔 수 없이 취득했다가 한국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천 명 돼요. 근데 그들이 다 구로에 사는 건 아니지만 구로에 이제 많이들 있으니까. 그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표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해요. 그게 1년 전 총선이에요. 근데 물론 떨어졌죠. 근데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무비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이 일정 정도 알고리즘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갇힌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 그렇게 많이 간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음에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뭐야? 아, 한국 의료가 역시 수준이 높아. 이거지. 야. 재정 건강보험이 적자나겠다 이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야,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을 막 산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애들이 와서 부동산값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플러스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누가 중국이 우리 국토를 잠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갇혀야만 가능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갇혀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서 본인에게 얻는 이익이 있어야 그러니까 무슨 이득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 건국전쟁 2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던데 이 영화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봤나 봅니다.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거 역사 왜곡 관련해서는 4.3 제주 4.3이라는 것은 국가가 확인한 바고 심지어 특별 법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국가 기념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의원 대표는 자기가 제주 4.3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과 1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글날인데 한글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이 북한에서는 한글 안 쓰냐. 나는 그냥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러는 이유를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우리 김환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 같아요.
특정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있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얘기하면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인기가 생기니까. 아니, 대중정치인인데.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 제주도에서 그때 의료 그 병원 영리 병원 만든다고 할 때 예. 제일 핵심으로 뒀던 게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돈 내고 해서 돈 쓰라는 거죠. 쓰라 그랬던 예. 거잖아요. 아니 대중정치인인데 추석 연휴에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를 하는 게 메시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좀 식견을 있는 사람처럼 박찬욱 영화를 볼까? 요새 영화 많거든요. 추석이라. 아 박찬욱 영화 원배틀 어나더를 볼까? 아 내가 뭐 귀멸의 칼날을 보면 좀 젊어 보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대중정치인인 거예요. 최소한. 그건 진짜 근데 이상하다. 추석 연휴인데 건국전쟁 2. 건국전쟁 2를 보러 가자. 이 선택을 하는 건 이미 대중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해 극장에서? 그거 옛날에 나온 거 아니야? 원은 투가 이번에 다시 나온 거야. 이번 투가 또 나왔다고? 아이고. 투가 나오면서 이 영화를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포스터에 박진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은 그 양민 학살의 맞아요. 주축 앞장섰던. 세력으로 설명이 되고 확인이 돼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곡을 시도합니다. 네. 어쨌든 빨갱이를 때려잡을 만했다라는 메시지. 오히려 남로당으로부터 그 암살당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뭐 마치 그 뭔가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듯한 이 영화 내용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동혁, 주진우 등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정치예요. 이런 다음에 또 제주도 가서 선거 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약간 좀 중국 사람 같이 안 생겼어. 아니 갑자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자기 자,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돼요.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예. 아니 한마디 해결되잖아. 오늘 김한 기자가 진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대중 정치인이 대중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건국전쟁 2 보고 왔다라고 막 자기 블로그나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막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로가 이거를 뭐 진지하게 뭐 평가를 하고 이걸 떠나서 그 말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 회로에 다 들어섰다. 근데 뭐 이 얘기를 국민의힘 두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아직도 다 안 망했다, 망해가는 중인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슈가 되는 건 다 이 알고리즘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 자체를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가 대중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식에서 했던 그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써먹었던 이제 반국가 세력 등등의 표현들을 가지고 뭘 했던 것인가? 그게 결국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어떤 뭐 세계관이었고 그 표현이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도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썼어요. 뭐 자유, 뭐 이런 말들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의 제일 특징은 좋은 말을 나쁜 말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언어를 오염시켰던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네. 언어를 오염시킨 그 말로를 우리가 봤는데 지금 장동혁, 주진우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평가받는 것이 대중 정치인들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의 확고한 지지층은 아주 잘 다져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거기에 더 얹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중도로 확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그게 거예요. 소구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 다지기도. 근데 이미 나가도 너무 나갔다. 예, 오늘 우리 장유미 변호사의 주옥 같은 한마디 정도껏 하시라. 좋은 말씀 같습니다.